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국영수 탐의 가장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능력을 방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점수가 적게 나오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습 코칭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 과목을 질문 답변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공부하고 찾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전 과목을 코칭을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 부족한데 이 기초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능력을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하고 싶지만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났죠. 현실은 당장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기초 능력이 다른 방법보다는 단기적인 급격한 점수 향상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적인 능력이 가장 포괄적인 능력이고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학생이나 이러한 기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3일지라도 이런 기초 능력을 확립하는 게 빠를수록, 그쵸? 이렇게 기초 능력을 확립하면요, 이렇게 점수 분포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근데 이 기초 능력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이게 평균 점수면 이 윗부분이 아니라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은 실수로 틀리거나 아니면 기초 능력이 간단하게 결여해서 틀리는 부분, 요 부분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요 부분을 맞춰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잃었던 점수, 그쵸? 찾아먹지 못했던 점수를 회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급격한 점수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기초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A단계나 B단계 A, B, C, D, E까지 있는데 A단계나 B단계의 문제들을 많이 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실수라고 그러는데 기초 실력을 배양함으로 인해서 이 A, B 단계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찾아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다 획득하게 하는 게 이게 먼저 선행하는 점수 급격하게 올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은 독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독서가 이제 모자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한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어떻든 이런 기초 능력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따로 이게 정리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같이 이거를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서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훈련 방법을 제시해주고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줄 때 어쨌든 큰 틀과 계획을 학생 수준에서는 짤 수 없으니까 그걸 짜주면서 학습 방법의 기본을 되새기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능력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갈래별, 문학도 갈래지만 교과 관련으로 주제를 찾는 독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선택지하고 제시문은 1대1로 대응하는데요. 20글자 찾겠네요, 국어는.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으로 1대1 대응하는 거를 이렇게 찾는 문제 있는데, 동아쌤이 시험지 읽기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 일반적인 읽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녹화해서 올렸는데요.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요약하고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빨리 해보고 선택의 경험이 누적돼야 이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선택하지 않고 전체로 기억하는 경향이 강해서 선택하게 하고 그죠? 아닌 것은 삭제하게 버리게 해서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고르는 것을 자꾸 시킵니다. 자, 교과서를 요약하게 하면 최고 훈련인데 그런 시간이 적죠.
이렇게 선택하고 삭제하면서 관례별 특징을 누적해서 이 이론에 기반하여 이런 관례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주제를 어디다 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약되면 이런 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학이나 아니면 관례별 특징들 해설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요약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단어들을 골라야 되는지를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해설부터 선택지나 제시문으로 가는 그런 독해의 방법, 선택지나 제시문으로 가는 그런 독해, 학습의 방법도 제시하고 알려줘야 된다. 실제로 이제 고3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의 요약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요약. 이게 요약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는 단락을 나누는 걸 가르치고요. 단락. 그 단락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르게 하고요. 고르게 하는 것을 연결해서 도식화하는 것까지 가르칩니다. 자,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는 훈련을 하면 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2차로 필요한 단어를 고르게 하고 그 고른 단어를 연결해서 주제와 관련성, 이 주제와 관련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식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문제들도 확장해서 이 관례본 지문과 구성 방식 요소를 가르치게 되면 출제 기초 이론이나 아니면 각 유형마다 읽는 방법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 이 유형을 가르치려면 그 유형마다 바탕이 되는 배경 이론도 응급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기를 2달 정도 가르쳐서 체크를 하면서 선택하면서 읽게 하면 국어 90점에서 93점까지는 누구나 가능하게 맞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읽는 방식과 이유 원리를 가르쳤는데 그 방법을 개선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또 읽는 학생들이 있죠. 이제 따라서 읽으면 90에서 90점 되는데 나머지 이 7점 부분에서는 개인의 단어, 심화 독해, 추리력, 분석력 이런 것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턱걸이 93점까지는 빠르게 따라하고 나머지 7시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 7점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제마다 그 학생의 풀이법을 듣고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개선해주는. 그러니까 오답 나온 문제를 듣고 하나씩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씩. 그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이 틀린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체득해서 체화해서 자기화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독해 방법을 유지하는 경우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맙니다. 풀이법은 이해하는데 자기가 못 써먹겠다죠. 그럼 이 풀이법을 이해하는데 자기가 못 써먹겠다. 그럼 왜 못 써먹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정관념, 못 쓰는 이유를 개선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봐야 되니까 대화식으로 1대1로밖에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업 중에 실수의 원인과 대처 방법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했죠. 원인. 나아가서 계산할 구체적인 다양한 체크법,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그러니까 A 방법을 제시했을 때 안 되면 B 방법, 안 되면 C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줘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학생이 개선하게 됩니다. 자, 학생이 개선을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실수 개선이 힘들죠. 그렇다 보면 어려운 거는 상위권은 많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데 이 난이도 문제를 틀려버리면 점수는 똑같아집니다. 눈이 아니라 손으로 지문을 읽는 방법. 그쵸? 그래서 단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95점을 넘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험에 나오는 용어나 단어, 자주 나오는 틀릴 만한 단어들은 확실하게 녹화를 해주고 제가 여러 번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자, 수학은 이렇게 국어는 2가지 정도가 되고요. 수학은 교과서를 읽고 자습서도 괜찮고 참고서도 괜찮습니다. 혼자 깨우치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우쳐서 본인이 연습해서 출력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 듣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출력한 흔적인 수학 노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수업을 받고 문제를 푸는 수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업을 배우고 유사한 상황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동적으로 그 문제만 기억하니까. 수학 교과서를 읽고 기초 개념을 스스로 생각해야 이제 오래 갑니다. 기억이. 스스로 깨닫는 거니까. 기억이 오래 가지고 반복해서 틀리지 않고 이 기억이 오래 가니까 이제 누적해서 쌓일 바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능력, 능동적 사고가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풀이하면서 교과서 수준의 문제 혼자 풀어야 되죠.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고 그러면 혼자 60점까지는 무난하게 60점까지는 50점까지는 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을 나가게 되면 이 단단한 기반, 스스로 해낸 기반에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학적 사고를 키우려면 단순한 계산보다는 수학 관련 서적 같은 것도 읽어야 되는데 이건 초등 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공식이나 개념을 스스로 읽어볼 만한 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식. 그래서 수학 사전도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초등은 있는데 중고등은 없고 공식은 너무 단순하고 바이블 같은 거는 너무 많고 수학책을 읽는다고 해도 수학책 자체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책은 꼭 권하죠. 1번은 수학 교과서 꼭 읽어라. 그런데도 누적하여 스스로 읽지 않고 설명을 누군가에 듣기만 하면 그렇죠? 문제풀이 방법도 듣고 그러면 개념도 외우고 문제풀이 방법도 외우고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암기를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죠.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학 공식이나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확인해봐야 되고요. 적용되는 어휘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스스로 이해된 바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암기의 분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고 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간단한 공식을 다양한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걸 유형 문제라고 하죠. 유형 문제. 그래서 결국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유형까지 아니면 그 유형 문제에 나오는 표현 문제까지 깊이 있게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느냐 기초 개념에 대한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수학의 나중에 속도가 달라집니다. 기초 개념, 방정식이 뭐야? 그럼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이해가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죠. 수학은 오답 노트 말고 이런 개념 같은 거는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죠. 수학 노트를 정리하는 경험만으로 수학적 사고, 수학의 실수 개선 방지 효과가 좋습니다. 해설의 답을 정리하더라도 추가로 자신의 실수나 생각이나 아니면 이 풀을 과정에서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의 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공식이나 개념을 보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얼마나 불러일으켰느냐 스스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념을 정리하는 것. 물론 교과서를 읽으면서요. 두 가지가 기초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직독직해를 통해서 이제 어순의 구조를 영어 어순, 미국 사람이 말하는 미국 구조를 알아야겠죠. 기본적인 문장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니까 기본적인 문장을 한 3, 4천 개 정도 계속 지속하는 일정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품사나 어순을 스스로 깨달으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영어 기본 노트, 기본 문법 노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기본 문법 노트, 간단하더라도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추가로 정리할, 확인할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단어가 나타나는데 누적해서 상황을 구성하고 하고 하면서 영어 자체를 공부하는데 그쵸? 한국어 번역처럼이 아니라 영어 자체로 공부를 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해를 시키면 먼저 읽은 발음에 신경을 쓰면서 독해를 떠듬거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쵸? 발음 신경 쓰면서 일정 시간 소리내서 읽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소리내어서 읽어라. 영어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소리내어서 문장을 읽어라.
그래서 문장을 많이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거고. 그렇죠? 영어 기본 문법 노트를 작성해서 써서 만들어봐라. 그럼 이 문법 노트에는 영어 문장만 다 써도 됩니다. 설명은 하나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작고 추가로 좀 하얗게 설명 써도 되고요. 이제 문법을 할 때 모르는 단어 아니면 문법 설명 빼고 영어 문법 책에 있는 문장만 계속 소리내서 한 10회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회독 한 다음에 문법 노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를 해도 문법 공부를 하고 10회독 하고 10회독 밑줄 친 다음에 문법 노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늦으면서도 빠른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직독직기를 했을 때 영어 한국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의외로 한국어 2의 해석보다 낯선 영어 문장 어순2가 암기가 더 잘 됩니다. 이런 해석의 기초에 문장마다 뭐 여러 가지 접속어, 집식어, 그래서 문장을 정리하고 전체 주제를 파악하시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는데요. 이제 고3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주제가 글이라는 것은 주제가 시작이고 주제가 마무리니까 국어에서 삭제형 요약을 하듯이 이렇게 찾는데 영어 단어를 모를 경우는 또 쉽지 않죠. 그래도 전체 흐름 속에서 주제를 표현하는 특징, 방법, 주제를 고르는 방법들을 자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나 가탐은 용어를 먼저 다 해야죠. 다음에 그 전개하는 방식은 이제 교과서를 또 읽어야 되고요. 교과서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 과학. 연관 어휘 차이 집중하고 정의나 수식, 수학적 수식의 의미, 그림과 그래프의 의미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흐름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세부적인 걸 해야겠죠. 그러니까 특히 그림이나 그래프의 의미 철저하게 이해하는 게 기초 능력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과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이 기초 개념 용어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여태까지 보시면 뭐 초급 독서와 기본적인 능력의 공통점으로 보면 개요 뽑는 겁니다. 개요, 요점, 주제. 이렇게 되게 관가하시는데 주제를 뽑는 능력이 시험 푸는 거에 70%입니다. 주제를 찾는 훈련. 주제가 어딨냐. 근데 이 강의 보시고 다 기억 안 나도 되는데 주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숨기는지,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숨기고, 그렇죠? 누가 썼느냐에 따라 주제도 다르겠지만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숨기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주제는 어떤 구조로 쓰이는지,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누적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시험 보면서. 또 두 번째는 이제 용어죠. 용어, 관련 용어, 명확한 용어. 그렇죠? 세 번째는 시간 안에 빠르게 정교하게 개요 뽑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주제. 그러면 다 똑같이 뭐 주제에서 개요에 시작해서 개요로 끝났으니까. 이런 간단한 능력, 기초 능력 수준이 그렇죠? 책 읽는 속도, 공부하는 속도, 시험 보는 속도 이렇게 다 다르고 수험을 점검하는 속도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이게 기초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능 점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능력도 있고, 뭐 배경식 확장도 있고, 작품 단원별 유형, 뭐 기출어법, 뭐 전체 실력 다 있어요. 그때 어쨌거나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 능력, 기본적 순서, 기초 능력 이게 적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틀리거든요. 여기서 틀려버리면 여기서. 그러면 똑같이 여기 능력까지는 맞췄으면 이걸 다 맞췄으면 2등급이 된대요. 1등급에 들어가든지. 이걸 더 많이 틀리면 2등급, 더 많이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걸 틀리면. 그러니까 기초 능력은 어려운 거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쉬운 거를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능력이 기초 능력이거든요. 쉬운 거. 그럼 이 쉬운 거를 맞추기 위해서 기초 능력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이렇게 보면 난이도 이렇게 A, B, C, 그다음에 뭐 B, C
C, A, B 이렇게 됐을 때 난이도 2등급 틀리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A나 B를 틀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시험 문제 푸는 기초 능력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나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거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걸 틀려버리면 십몇 년 공부하는 게 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능력, 기초 능력, 그렇죠? 기초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렇죠? 이게 빠졌다면 꼭 채우셔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기초 능력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래서 기초 능력 다음 기본 능력 그러면 학생마다 이게 되게 엄청나게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뭘 향상시켜주고 뭐가 약점이기 때문에 뭘 보완해줘야 될지 그거는 할 수 없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수학 능력을 풀어가면서 기본적으로 국, 영, 수, 탐구에서 이것들은 필요하다 라는 기초 능력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